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방콕 수완나푼 국제공항까지 영남권의 대표 항공사이자 국내 LCC 중 유일하게 스카이트랙스 4성급 항공사로 선정된 에어부산을 타고 간 BX75 2편 탑승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부산의 날개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부산광역시와 부산 지역 기업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출자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데요. 현재 에어버스 A320과 A320 네오 패밀리로만 항공기를 구성하고 있으며 총 21대 항공기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로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산을 대표하는 갈매기를 형상화했고 애칭으로는 끼룩이네라고도 불리죠. 특히 김해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일본과 중국 같은 동북아는 물론 베트남과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까지 다양한 노선을 운항하며 영남권 주민들의 날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따라 에어부산 역시 27년 3월 진에어와 통합될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에어부산 유튜브도 굉장히 재밌고 센스있게 보고 있어서 그런지 부산을 대표하는 항공사가 사라진다는 게 아쉽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어부산 국내선만 탑승해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해에서 방콕까지 국제선을 타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에어부산은 어떤 경험을 보여줬을지 지금부터 함께 탑승해보시죠. 오늘은 김해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허브공항답게 에어부산은 조금 떨어져 있는 D카운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옆쪽으로는 에바항공과 TA항공 카운터도 보입니다. 카운터로 들어가려고 하니 셀프 체크인 기계를 이용해달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공항 곳곳에 셀프 체크인 기계가 마련되어 있어서 빠르게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방콕 편도 항공권으로 발권해서 그런지 계속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결국 지상직 직원분께 말씀드리고 유인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완료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보안검색과 출국심사까지 약 10분 만에 완료하였고 바로 공항 면세구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탑승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에어부산 라운지를 다녀와 볼까 합니다. 에어부산 라운지는 항공권 구매 시 번들로 함께 구매할 수도 있고 탑승 2-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27,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현장에서 구매해서 32,000원을 지불하고 들어왔네요. 국내 LCC가 허브공항에 자체 라운지를 운영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요. 내부는 크지 않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여유롭게 쉬기 좋았습니다. 음식으로는 빵과 과일, 컵라면과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고 술은 잭다니엘과 레드라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칵테일이나 하이볼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안내판도 마련되어 있네요. 냉장고에는 물과 음료가 있고 하푸드로는 윙봉과 소세지, 그리고 생맥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맛은 딱 상상하는 그 맛 그대로지만 간단하게 배를 채우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라운지는 식사를 마친 뒤 식기류를 직접 반납해야 합니다. 안쪽에는 FIDS도 있어서 항공편 확인도 가능하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안마의자도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입구 쪽에는 에어부산 굿즈들도 전시되어 있는데 캐릭터들이 꽤 귀엽네요. 자, 이제 탑승 시간도 다 되어가니 게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이트는 4번 게이트, 탑승 중이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비행은 오후 6시에 부산을 출발해 방콕에는 현지 시간 오후 9시 55분에 도착하는 약 6시간 정도의 비행입니다. 오늘 함께할 항공기는 A321 네오, 등록번호는 호텔리마 8525, 도입된 지 약 2년 된 신기제입니다. 이 항공기는 에어부산 유튜브에서 새 비행기 출고 브이로그를 찍었던 바로 그 항공기라고 하네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에어부산 특유의 파란색 좌석이 반겨주고요. 헤드레스트가 없는 얇은 좌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간격이 스펙상 28에서 29인치 정도로 상당히 좁은 편이네요. 이 기체는 무려 232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같은 A321 네오 대한항공은 180석대가 들어가면서 좌석 간격도 31인치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앉아보면 이 정도입니다. 주먹 하나가 딱 들어가는 정도이고 다리 꼬기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라면 새 좌석당 2개의 콘센트가 좌석 하단에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체답게 전체적으로 신기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럼 항공기 기종 인증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함께할 기종은 에어부산의 에어버스 A321 네오입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도 출발 준비를 마쳤고 승무원분들께서 세이프티 데모를 진행해 주십니다.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명복은 모든 좌석 밑에 있습니다. 기내 조명도 이륙을 위해 조절되고 이제 우리 비행기 출발합니다.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은 복도석이라 이륙 장면을 바깥으로 살짝 빼꼼 볼 수밖에 없네요. 제 옆자리에는 덩치가 꽤 크신 부산 사나이 아저씨들이 탑승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걸걸한 느낌이라 무서웠는데 이륙하고 나니까 옆에서 과자도 나눠주시고 나중에는 수다까지 떨면서 갔습니다. 이제 순환고도에 올라왔습니다. 이용은 중단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조 배터리는 기내에서 사용이 불가함을 보조 배터리 관련 안내가 상당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과거 에어부산에서 보조 배터리 발화로 인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사용 금지 안내를 더욱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륙하자마자 바로 기내식 서비스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럼 밥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은 앞좌석에서 내려오는 형태이고 통짜로 되어 있네요. 잠시 후 승무원분께서 오셔서 사전 주문한 승객 명단을 확인한 뒤 바로 기내식을 나눠주십니다. 저는 에어부산 기내식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떡갈비 김치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한 트레이에 메인 메뉴와 물이 함께 나옵니다. 김치볶음밥 맛은 딱 급식에서 먹어본 듯한 맛이고 떡갈비는 냉동 시판용 제품 느낌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양은 꽤 많아서 라운지에서 따로 안 먹었다면 싹 긁어 먹었을 것 같네요. 수거해 주실 때는 맛이 괜찮았는지도 물어봐 주시는데 역시 한국 승무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내 식음료 판매도 바로 진행해 주십니다. 컵라면과 잔치국수 같은 간단한 메뉴부터 과자와 음료,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승객분들은 공항에서 사온 과자를 드시고 계셨고 기내에서는 맥주를 많이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핏 들어보니 오늘 맥주는 완판됐다고 하네요. 그럼 앞좌석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세이프티 카드, 위생 봉투, 면세지, 기내지 등이 들어있고 취향지 안내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특히 기내지 마지막 부분에 기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해 놓은 게 꽤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화장실도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역시 신기자답게 화장실도 깔끔한 느낌입니다. 저는 미리 챙겨온 일회용 치약과 칫솔로 간단하게 양치도 해주고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본 오늘의 기내 모습, 오늘 비행은 거의 만석입니다. 무려 232석 중 단 한 자리만 비어간다고 하네요. 보통 기내식을 제공하는 항공사는 식사 시간 전후로 카터와 승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협동체 항공기의 좁은 복도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유료 기내식을 선별적으로 판매하는 LCC는 오히려 기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느낌입니다. 밥도 다 먹었고 이제 휴식을 위해 기내 조명도 꺼주십니다. 그럼 저도 한숨 잡을게요. 자다 깨다 하다 보니 어느새 베트남을 지나고 있네요. 이 타이밍에 기내 산책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 한 분이 라면을 드시니까 주변에서 냄새를 맡고 또 주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승무원분들께서 주문 대응하시느라 상당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심심해서 기내지도 한번 읽어봤는데 에어부산 기내지는 분기별로 발행되는 것 같네요. 1에서 3월 편에는 부정기 노선으로 취항했던 나가사키 관련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지가 없어졌는데 에어부산은 아직도 기내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에어부산 캐릭터들도 보이네요. 이름은 에브리 러브리라고 합니다. 이제 수완나품 공항 도착 약 30분 전, 도착 안내 방송과 함께 기내가 다시 밝아집니다. 기내 면세 판매도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처럼 불의웃 돕기 모금 방송도 함께 진행해주네요. 이제 기내 조명도 완전히 켜지고 착륙 준비도 모두 마쳤습니다. 점점 바깥으로 방콕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창문 바로 옆 좌석이 아니라 좌석 사이로 빼꼼빼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방콕에 착륙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표시 등이 꺼질 때 일본 항공 항공기를 바라보며 주기장으로 이동하고 스테카 옆으로 주기하면서 오늘의 비행을 마무리합니다. 너머로는 대한항공 항공기도 보이네요. 6시간 동안 함께한 좌석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이제 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콕 퀵턴 일정이라 바로 트랜스퍼 데스크로 이동했는데 제가 타야 할 타이 비엣젯 항공 데스크는 마감 상태라고 하네요. 입국 심사줄이 길까봐 조금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입국 심사까지 약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오늘은 영남권의 날개 에어부산을 타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까지 다녀온 후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에어부산 국제선을 처음 탑승해 보았는데 자체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친절했던 승무원분들, 그리고 신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LCC에 비해 한 단계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역시 좌석 간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좁게 느껴졌는데 복편으로 탑승했던 타이 비엣젯 항공의 좌석 간격이 훨씬 더 넓게 느껴졌을 정도입니다. 에어부산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지방공항을 허브로 삼고 있는 항공사라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여파로 진에어와의 완전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LCC에서 스카이트랙스 4성급 항공사 타이틀을 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의 항공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전까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최대한 많이 탑승해보면서 제 기억 속에 잘 저장해 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탑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동그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